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따라 교회의 현장 예배가 재개됐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성도가 출석하진 않을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목회자 미래비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각 목회 분야별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초청해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뉴노멀 시대 새로운 선교 형태의 개척교회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례들이 공유됐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부모들이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앞에서 한 달 넘게 시위를 이어가며 자녀를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따라 전국 교회들은 일제히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비대면 예배를 이어오면서 예배의 활기가 예전과 같진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현장 예배로의 전환 시기에 맞춰 교회들의 분위기를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예수비전교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지난주부터 교회는 현장 예배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수요 예배를 찾은 발걸음은 크게 줄었습니다. 예수비전교회 도지원 목사는 비대면 예배의 장기화로 교회는 출석률 감소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더라도 교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출석률이 많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7, 80%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실제로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현장 예배 인원은 최대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는 이러한 원인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 기간 동안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된 직후부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에 대한 만족도를 계속 추적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는 비율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굳이 교회에 꼭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많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교계 전문가들은 현장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개교회별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한국교회 언론의 대표 이혁주 목사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곧 예배의 본질이라며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올바르게 인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에서 외로의 메시지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 본질이라든가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활기를 되찾을 준비를 시작한 한국교회. 아직까지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방역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성도들이 현장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롭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4050 목회자들의 모임인 목회자 미래비전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네트워크는 교회들의 다음 세대와 해외 선교, 이주민 사역 등의 노하우를 한데 모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뤄온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목회자 미래비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목회자 미래비전 네트워크는 4050 목회자들의 모임으로 지역사회 섬김, 이주민, 다음 세대 등 한국교회가 관심 갖고 사역하는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한국교회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우는 교회, 세상이 사랑하며 세상을 세우는 교회, 4세대 목회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연합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네트워크는 앞으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협력해 이론과 데이터,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교회가 당면한 과제를 다룬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공동 출간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책자를 통해 한국 사회 내 목회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첫 책자는 오는 9월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교회의 미래 비전을 나누는 정기 세미나와 각종 캠페인 진행, 사회 이슈에 관한 목회자 연구 모임 개최 등이 목표입니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목회자 미래 비전 네트워크 초대 대표로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위촉됐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모여서 보면 그런 미래 비전에 대한 답이 나오고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한국 교회에 외롭게 투쟁하는 목사님들의 선을 연결해서 축복의 사역의 형통의 통로가 되시는. 창립 행사에는 기아대책 이사장인 지영우 목사와 전국 지역교회 목회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미국을 방문 중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초청해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목사는 당초 지난해 12월 개최 예정이었던 기도회가 연기된 만큼 더 많이 발생한 이슈들을 위해 뉴욕의 목회자들이 더욱 관심 갖고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뉴욕 조찬기도회가 레너즈 연회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도회에는 뉴욕의 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뉴욕 복음화와 교회 부흥을 기원했습니다. 김희복 교협회장은 세계 수도 뉴욕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영적, 육적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4가지 당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 사랑을 실천할 것, 성령 충만한 삶, 마지막으로 한인들이 미국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시라고 전했습니다. 또 세계적 도시 뉴욕의 목회자들이 팬데믹 상황과 대기 오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등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이 잘 살지만 소외된 인권 사각지대가 많다며 조선족 탈북자, 다문화 가정, 버려진 아이들, 낙태 문제 등 교회가 이들을 돌아보도록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관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는 당초 지난 12월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종 확산의 영향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는 팬데믹의 고비를 넘긴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민 목회 현장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한인 교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뉴욕 복음화와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구TV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 새로운 선교 형태의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교형 개척교회 사례를 발굴하는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교단 최초로 진행된 개척교회 사례 공모전 발표회에서 통합총회는 다양한 유형의 개척교회 모델을 발굴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선교적 지형 변화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개척교회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교회 개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젊은 아이디어, 싱싱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교용 개척 아이디어 그리고 선교용 개척교회 모델을 만드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회는 올 초 선교형 교회 개척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약 60개의 사례를 취합했습니다. 이날 공모 발표에선 총 8개 교회의 혁신적인 모델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32개 개척교회 중 최종 발표에 선정된 4교회는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와 연합해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를 품고 신뢰를 얻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역들의 핵심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더세움교회가 지역사회에 점점 알려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품기 위해 교회 공간을 도서관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교실을 열기도 하며 틈새 돌봄이 필요한 차상위계층 아동들을 돌보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기독교 문화를 나누기 위해 매주 금요일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진행하는 사례 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경북 포항 지역에선 농아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세운 사례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일터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립이 삶에 영향을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데, 총회는 선교적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외 개척교회 간 교류를 도모하고 다양한 개척 사례를 공유해 전국 교회에 확산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신천지 총회 본부 앞에서 신천지 피해자 부모들의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지 각각 9개월, 4년, 9년 된 자녀의 부모입니다. 청와대 앞 광장과 이만희 별장 앞 등을 전전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 3월부터는 과천 신천지 본부 앞에서 자녀를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주부터 대법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들이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이 선교사 자녀를 위한 리더십 캠프 비긴 어게인을 오는 7월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프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30명을 모집합니다. 주최 측은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캠프를 코로나19로 중단하기도 했지만 이번 캠프가 참가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할 동지들을 만들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캠프 신청은 내달 1일부터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28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0일에서 22일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후 역대 최단 기간인 11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치르게 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 발전과 대북 정책 공조, 경제 안보 등의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인 장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는 1, 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총 6시간 48분간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우리나라 Z세대의 5명 중 1명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8일 한국행정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조사기관 월드밸류 서베이의 최근 7차 조사에서 한국의 16에서 24세 청년 가운데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20.8%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부정적 응답을 한 한국 청년들의 비율은 미국, 일본, 멕시코, 스웨덴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점령지를 강제로 병합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러시아 정부가 돈바스 지역 등 점령지를 러시아에 병합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계획 중이며 남부 헤르손의 법정화폐를 러시아 루블화로 바꾸려 한다고 러시아어 인터넷 언론 매체 메두자를 인용해 28일 보도했습니다. 인용된 매체는 크렘린궁 익명의 관료 3명의 발언을 바탕으로 소식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고점을 찍는 현상이 오는 2024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26일 발간한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1973년 5.1 파동 이후 최대며 곡물 가격 상승은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에너지 가격은 50% 이상 오르고 밀 가격은 40%, 곡물 가격은 22.9%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존 식용유와 원료 물질인 RBD 파몰레인 수출 금지에 이어 28일부턴 팜유 원유와 RBD 팜유까지 수출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7일 밤 식용유의 내수 시장 공급이 풍부해질 때까지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며 식용유 등 수출 중단에 관한 공식 규제령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팜유 공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국제 식용유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독립적 정부 기구격인 질병예방특별위원회가 60세 이상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1차 예방을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헬스데이 뉴스 등에 따르면 특위는 17건의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해 새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면 위궤양과 같은 위장 출혈 위험이 약 60%, 뇌출혈 위험은 20에서 3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특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심장에 문제가 있어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약간의 비가 내리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제주에 많게는 3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대기는 황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남해상과 동해상에선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12도, 대전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2도, 제주도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거리두기 규제가 풀렸지만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더 선호하면서 현장 예배 참석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거란 아쉬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모임이 활성화된 영향도 있겠지만 익숙함 때문에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잊은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